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차은택 씨의 구속 여부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오준 포스코 회장도 이제 소환이 되면 광고회사 포레카 매각 경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강요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과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의 드러난 차은택의 혐의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구속될까요? 일단 뭐 구속되는데 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뭐 구속될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죠. 예. 어떤 점들이 지금까지 뭐 3명은 다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 근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또 이권 개입, 인사 개입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야에서 어떤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게 사실 문화 관련해서는 차은택 씨가 가장 큰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영장 범죄 사실은 뭐 거의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픽처스와 관련된 횡령 한 7억 상당 그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포스코의 가장 알짜 회사였던 이제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과 또 송성각 씨 그리고 차은택 씨가 공모해서 그걸 탈취하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가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KT에 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하고 공모를 해서 거의 이동수 씨를 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KT 임원. 또 그런 내용하고 또 그 차은택 씨가 실제 소유자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회사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하는 데 있어서 안종범 씨와 짜고 했다.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3개 범죄 사실이 가장 주요한 범죄 사실을 보입니다. 그중에 이제 알려졌던 게 이제 포레카라는 광고회사 인수하면서 여기 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까지 이제 연관이 돼서 뭐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할 줄 아느냐 거의 뭐 협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묻어버리겠다고 또 예, 했죠. 묻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밝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분 자체는 뭐 거의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포레카를 인수했던 중소기업의 대표의 어떤 진술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통화한 내역이랄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뭐 밝혀지는 증거는 뭐 검찰이 완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실종됐던 해경 특공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난 8일 낮 강원도 삼척 초곡항 해안에서 높은 파도에 갯바위에 고립된 근로자를 구조하다가 실종이 됐는데요. 김형욱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 119 해군 등이 헬기 2대와 함정 8척 그리고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서 그동안 수색 작업을 벌여왔는데 그동안 사고 해역에는 최고 3m가 넘는 파도가 일면서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실종됐던 해경 특공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병우 수석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병우 수석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검찰 고발되고 수사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7월이에요. 예. 114일 만에 압수수색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네티즌들이 시끄러웠는데요. 예. 이 빈집털이냐? 이 가면 지금 증거가 남아 있겠느냐? 예. 이런 한탄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련자들이 지금 줄줄이 체포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검찰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예. 15시간 조사받고 귀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그건 것은 아직 사실상 아니고 별건이고. 예.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 수사 조사였기 때문에 예. 풀려났습니다만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죠.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조사를 하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최순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받는 건데 이게 큰일인 것이 이거죠. 민정수석으로 오래 재직을 하면서 최순실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알았다면 공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이렇게 드나들고 사실은 장차관 인사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개입, 또 차은택 씨는 외삼촌을 청와대 수석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은사는 문체부 장관으로, 거래처 대상자는 이게 한국 컨텐츠진흥원장으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과연 민정수석이 몰랐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곧 급물살을 탈 텐데 예. 얼만큼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에 좀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민정 비서관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오히려 그 당시에 민정 비서관이었다가 민정 수석으로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비선 실세를 감시해야 될 사람이 그동안 승승장구했는데 그 과정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걸 방치했던 게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엔 민정 전 수석인 그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근무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요. 또 민정수석 중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있어서 4명의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개인 비리 이외에도 특히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중순경쯤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씨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성각 전 컨텐츠진흥원장을 통해서 이미 접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된 자료도 확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한테 보고를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해서 이걸 묻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성한 전 미르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결과적으로 차은택 씨를 만났는데 차은택 씨가 우리를 돌봐주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있다 이런 말이 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성한 전 사무총장, 미르제너럴 사무총장을 그걸 민정수석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허. 불러서 조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의 실체를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민정수석이라고 그렇죠. 볼 그 수 있는 전문에 거죠.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데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꾸 등 떠밀려 수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죠.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압수수색할 때 휴대전화 발견됐는데 지금 뭐 어제 그 차전에 압수수색한 우병우 수석 휴대전화에 뭐 쓸만한 자료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걸 남아뒀다면은 그게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그 우병우 전 수석이 특수통이지 않습니까? 예. 또 대검 중수부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일단 증거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우병우 수석의 그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핸드폰을 하나 쓰는 게 아니죠. 그 예, 대포폰은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우리가 뭘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다. 검찰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 또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관련 어떤 증언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 우병우 수석의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로는 관련된 게 없는데 왜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주목을 하느냐? 이미 구속된 사람들은요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최순실 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종범 수석은 다 지시에 웬만한 건 다 이제 대통령한테 네. 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지금 따져봐야 될 때가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 예.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는요. 예. 또 정호성 비서관도 대통령 지시였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공유했다. 이게 결국 공무상 비밀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예요. 예. 첫 번째 가설. 이게 과연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몰아놓고 예. 검찰이 결국은 헌법에 의해서 수사는 한다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1년 네. 4년을 기다려야 소추되지 않죠. 예. 형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윤곽을 드러내고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거냐. 서면 조사를 할 거냐. 방문 조사를 할 거냐. 근데 대통령이 결국 모른다고 하거나
2차 담화 때처럼 선의에 의해서 국정으로 진행을 한 일이고 그렇죠. 비선이 개입된 것은 일부 잘못됐으나 예. 이건 국정 이 나라를 활동의 위한 일환이었다. 것이다. 예. 그러면은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남는다는 거죠. 이른바 통치 네. 얘기 또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가서. 결국은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 가설 1.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각각 잡혀왔는데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본인의 책임은 최대한 면피하기 위해서 직무상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경미하게 받더라도 일단은 이 윗사람에게 책임을 더 씌우자 예. 하는 이 행태냐. 그런 경우에는 수사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각각의 진실들을 퍼즐 맞추기를 하면 결국은 누군가. 그런데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는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전화에서 녹취된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동급으로 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예. 결국 국민들이 궁금한 건 최순실이 핵심 의사결정자였던 것이냐, 벌어진 모든 일에서 예. 아니면 대통령이 주도자였던 것이냐, 이 의문은 검찰이 밝혀야 될 핵심 내용으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통령 수사까지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보면 뭐 연설문서 준 거 이거는 큰 죄목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것 같고요. 미르 K스포츠 재단 돈 땡긴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땡겼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사실상 강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나라를 위하고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한 거고 정말 스포츠 발전을 위한 거고 꿈나무 육성을 위한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경우 이른바 대통령한테는 통치행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따져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라고 했다. 그러고 하면 그걸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사실 이제 검찰 수사가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꿰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직권남용으로 해서 지금 법률을 다 적용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가게 되면 사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취지는요. K스포츠나 미르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했다. 뭐 지난번 대국민 사고 때도 얘기했고 또 검찰 조사받으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챙기면서 또 따로 독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롯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롯데와 관련된 부분은 롯데가 수사에 내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피내사자를 불러서 따로 독대를 해서 예. 결과적으로 돈을 주게 만드는 K스포츠 재단에 이런 형태를 보면 이게 과연 국가의 삶과 경제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하고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한다더라도 이거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종범 수석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국가 경제와 국민의 경제와 삶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요. 왜 재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최순실 수적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뇌물이나 제3자 뇌물수수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살펴보죠. 바로 정유라 씨입니다. 한동안 뜸하더니 언론에 좀 안 나오더니 네. 이번에 이화여대 자퇴선했는데 그것도 그냥 이메일로 띡 보냈다고요. 네, 이게 온라인 자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완전히 지금 학교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퇴가 네. 본인이 안 하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만 온라인으로 자퇴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고 본인이 등장을 해서 서명을 하고 지도교수의 또 서명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돼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퇴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네, 들어와야죠. 자퇴라는 게 자기 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자기 발로 또 들어올 수 있답니다. 재입학이 가능하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 본질을 또 흐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세간에 워낙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이 입학 비리나 학사 관리 비리가 드러나고 학교가 감사를 받고 굉장히 사달이 났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좀 면피하기 위해서 또 이 이대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자 정유라는 스스로 이 자퇴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 자퇴한다라고 지금 신용을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잠잠해지면 예. 다시 복학에 재입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확실히 처리해야 되는데 관건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소환을 하면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머니인 최순실의 프로세스와 너무 똑같아서 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검찰은 그럼 여태까지
정유라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유라의 명의로 독일에 뭐 저택도 사고 자금이 오간 정황, 지급보증서를 하나은행이 발급하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좌 추적도 들어가 있고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검찰은 왜 정유라를 아직까지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그럼 결국 변호사 선임해놓고 다 이제 또 이 시나리오 짜놓고 준비된 상태에서 전격 귀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이 검찰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면 감사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퇴로 그냥 마무리 짓는다는 거는 그 도와줬던 교수들도 있을 거고요. 뭐 총장이야 뭐 자기는 관계없다. 관계없다, 네.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미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도대체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따져야 되고. 근데 정유라 씨가 뭐 자진 자퇴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중점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진 자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 입학은 취소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대를 뭐 다시 들어와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이 시점에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예, 그런데 수사와 관련해서. 네, 아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최순실 씨는 갑자기 들어왔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혹이 많아요. 이제 독일에서 사실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입국하기 전에 수사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독일에서는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독일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세탁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거의 종신형. 무기징역 정도 형을 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검찰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압박을 해오니까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갑자기 귀국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죄를 받으면 뭐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건데 정신형 살까봐. 그리고 독일에서 잘못하면 종신형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영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느냐 예. 그 부분도 독일에서 영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아하. 검찰로부터. 그런데 사실 이경재 변호사는 뭐 신변의 안전의 위협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독일에 있지 못하고 영국을 통해서 변명을 했지만. 그렇죠. 영국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결국 영국으로 도피했다가 한국에 왔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소환 일정이 전혀 없어요. 아직 수사도 완전히 돼 있지 않는 것도 같고. 예. 그런데 똑같죠. 최순실 씨와 똑같이 나 지금 소환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요. 소환 전에 갑자기 귀국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검찰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부분이 압박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게 더 무서우니까 지금 귀국 시점을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검찰이 정식 소환하기 전에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또 뒤통수를 치고 우리 수사의 흐름과 맥을 끊어버리는 그래- 정말 이건 정말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들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또 들으면 검찰은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 소환도 못하고. 네, 독일 검찰 측에서는 한국 검찰에서 전혀 어떤 협조 수사 요청이 요청이랄지 자료 요청을 아주 한 적이 없다 아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자체가 정유라 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입국했는데 또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 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